벌써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올여름은 지난해보다 더 더울 것이란 예보가 나온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운동을 쉬자니 건강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운동량을 계속 유지하자니 탈진 혹은 탈수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요?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기능운동재활협회 한석규 대표를 모시고 여름철 건강관리법,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한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네,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이 본격적인 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런 때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네, 온열 질환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0%나 온열 질환자가 벌써 증가했습니다. 이 온열 질환이라는 것은 햇볕 등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환인데 두통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염주의보가 있거나 한여름에는 낮에 활동하는 시간을 줄이시는 것이 좋고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름철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서요. 네, 저도 그렇긴 한데 날씨가 더워지면 아무래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여름 신발을 많이 신으십니다. 슬리퍼나 샌들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네. 이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한 족부 질환을 많이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네. 또 요즘 고무 소재로 만든 이렇게 구멍이 뚫린 신발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게 발 건강에 괜찮을까요? 네, 다들 알고 계시는 요 구멍이 뚫린 신발 많이 네. 사용하시는데요. 비교적 뒤꿈치를 잡아주는 밴드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지만 이 밴드를 걸지 않고 신게 되면 슬리퍼와 같기 때문에 실외화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흔히들 발이 아프면 족저근막염이 아닌가 의심을 해보는데요. 이 족저근막염도 말씀하신 족부 질환의 일환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족저근막염도 족부 질환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심하거나 뒤꿈치를 십자 모양으로 4등분했을 때 발가락 쪽 안쪽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통증의 이유가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골극이 자라있거나 근막에 손상이 있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발이 찌릿찌릿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이게 통증이 계속되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골프공이나 야구공 같이 좀 딱딱한 구형의 물체로 발바닥에 체중을 실어서 마사지 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라디오를 청취하실 때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실 때 좋아하는 배우나 어떤 상황에서 그때마다 내가 정해놓고 마사지를 해주시면 좀 더 잘 챙겨서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마사지를 해도 걷기가 힘들다면 더 강하게 자극을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맨발 걷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발 건강을 생각했을 때 이건 괜찮은 거예요? 요즘 공원에 가면 맨발로 걷는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자갈이나 진흙 같은 것으로 코스를 만들어 놓은 곳들도 많이 생기고 네. 있어요. 이 맨발 걷기는 발바닥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발바닥에 잠들어 있는 근육들을 깨우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 자극들로 인해서 발목에 균형 감각이 생긴다든지 하는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길에는 여러 가지 균들이 있을 수 있고 발바닥에 작은 상처들로 감염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나 말초혈관 질환 등 같은 이 감염에 대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고 걷기 전과 직후에 꼭 청결하게 세족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여름철 운동법 그리고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운동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날씨가 더워지면 꾸준히 해오던 운동도 하기가 좀 힘들어지고요. 쉽게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계속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몸에서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면 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하던 운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골프나 테니스, 배드민턴 같이 실외에서 하시는 운동들을 실내에서 하시는 방법으로 장소를 바꿔보신다든지 네. 야외에서 해야 되는 등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더운 날은 피하시고 평소보다 비교적 낮은 산을 오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요즘 또 마라톤이 유행이에요. 제 주변에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근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달리게 되면 아무래도 쉽게 지치잖아요. 요즘 같은 때 러닝할 때 좀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와 수준에 맞는 달리기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러닝크루라고 하죠. 요즘에 20, 30대를 중심으로 한 달리기 모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달리기를 배울 곳도 많이 많아졌고 함께 달릴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이렇게 같이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페이스 조절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넘어지거나 하는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뛰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낮 시간대보단 저녁에 뛰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요즘 조명도 잘 돼 있고 뛸 수 있는 곳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달리기 모임들도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혼자 달릴 수도 있잖아요. 네. 혼자 달리는 분들이라면 가급적 운동하는 분들이 많은 트랙이나 운동장에서 달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달리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러닝화를 좀 올바르게 신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실제로 운동화를 잘 못 신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화는 이 신발끈을 묶기 전에 발 뒤꿈치가 최대한 운동화에 밀착되게 만들어서 신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네. 이때 신발 뒤 네. 올라온 구조물이 네. 아킬레스건을 잘 잡아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발 앞쪽은 이제 발볼이 위치한 곳은 신발끈을 좀 여유 있게 묶고 발 등부터 발 목까지는 발이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묶어주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신고 내가 잘 신었는지 확인하시려면 발바닥을 땅에 밀착시키고 발을 앞으로 밀어봐서 내가 발이 앞에서 놀진 않는지 밀리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뒤꿈치를 걸고 신발을 벗으려고 했을 때 신발끈을 풀지 않고도 뒤꿈치가 들린다면 그것은 이제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착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분 신발끈 풀지 않고 신발 벗지 않나요? 네, 그러면 사실 신발 안에서 발이 노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뒤꿈치 부분이 계속 들렸다 이렇게 내려앉았다 하기 네. 때문에 그러면서 발바닥 통증도 생길 수도 있고 종아리 근육도 그만큼 긴장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종아리 두꺼워지는 거 싫은 분들은 운동화를 잘 신으시길 바랍니다. 꽉 매서 신어야겠네요.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여름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서핑이나 서핑보드, 다이빙 같은 스포츠를 하다가 크게 다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떤 점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요즘 서핑이 굉장히 큰 인기입니다. 동해안의 풍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네. 이 서핑의 경우 대부분 이제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옆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업이라고 하는 이 파도를 잡는 순서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충돌이 생기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핑의 룰과 매너를 꼭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계곡에서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이빙이라는 것은 꼭 허가된 곳에서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네. 특히 계곡 같은 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나면 물속 지형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갔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언제든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물놀이 전엔 충분히 이제 준비 운동을 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도 사실 사고라는 것은 100%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가장 우선적으로는 119나 구조대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같이 뛰어들어서 2차 사고가 나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주변에 로프나 긴 막대기 등을 던져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잡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시간이나 강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여름에는 평소보다 땀을 많이 흘리고 쉽게 지치기 때문에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은 권하지 않고요. 그래서 부상에 이때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쉽게 지치면 이제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면 평소보다 절반의 강도, 절반의 시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운동을 하시고 중간중간 꼭 수분 섭취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여기에 좀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여름철에는 어디 나가기가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벌써 이번 주만 해도 35도까지 이제 기온이 올라간다고 맞아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은 특히나 더 덥다고 하는데요. 네.
나가기 싫은 건 모두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홈 트레이닝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많아진 것도 사실인데 네. 이런 것들을 사실 혼자 운동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혼자 하려면 힘든데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이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유튜브를 이용하지 네. 않고 운동을 한다면 저는 손쉽게 할 수 있는 이제 박스 스쿼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 스쿼트가 좋은 운동인 건 모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또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잘 하지 않으실 텐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박스 스쿼트인데요. 중량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중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절의 부담도 적고요. 운동 강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네. 이 깊게 앉는 동작에서 뒤로 넘어갈 것 같이 균형을 잃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못 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의자나 소파에서 앉아서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20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몇 개를 몇 세트나 반복할 수 있는지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런 성장기 아이들, 우리 아이 바르게 성장하는지 항상 많이들 궁금하시죠? 네. 휜다리나 측만증 같은 여러 고민과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활동량 부족이나 근력 부족으로 생긴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아이와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한 발로 서서 오래 버티기, 그리고 한 발로 서서 쿠션 주고받기 등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아이들이 재미없다고 느낄 수 있는 운동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고요. 이제 보호자나 같은 형제들끼리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재밌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발로 서는 능력은 균형 감각과 다리부터 엉덩이까지 이제 하지에 있는 근육들의 활성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제 층간소음 걱정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겠네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하고 싶은데 이 관절이나 뼈, 인대가 안 좋은 경우도 많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증이 생기는 운동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운동이든지 본인이 하실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거는 나에게 이제 맞지 않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이라면 수영같이 체중을 덜어낼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누워서 하는 매트 운동이나 통증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어깨가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무게를 들고 하는 운동보다는 움직임 없이 할 수 있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벽을 밀거나 책상을 누르거나 밑에 쪽에서 위로 올리거나 하는 관절의 움직임 없이 힘을 주는 운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우리 누워서 많이 하시는 하늘 자전거 그리고 이제 무릎을 펴고 옆이나 뒤로 들어주는 운동들 이런 것들이 엉덩이나 하지 근력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름철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운동 이후나 야외 활동한 직후에 좀 갈증이 나다 보니까 차가운 물 마시게 되잖아요. 이건 건강에 괜찮나요? 날이 덥다고 해서 갑자기 차가운 물을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물이 아니면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혈관이 갑자기 수축을 하면서 대사산물의 배출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호흡을 관리하는 근육도 일시적으로 경직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체내산소나 이산화탄소 교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근육의 피로 해소 속도도 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건강관리법과 운동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름철 운동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상담해드릴게요. 라이크 준의 하프 마라톤. 호흡을 가다듬는다 운동 화끈을 고쳐 먹는다 대지를 박차고 뛰어올라 나만의 질주를 시작해본다 부끄러웠던 지난날 위압과 허세는 goodbye 스쳐 지나는 사람들 눈으로 전하는 무언의 위로
혼자가 아닌 혼자만의 길 다시 또 한 발짝 내디뎌 본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슬픔과 좌절도 goodbye. 멈추지 말고 달려 그저 편에 날 기다리는 너를 향해서 산이란 미지의 길 그저 달리고 또 달리는 나를 위하여. 아무런 의미 없대도 절반에 그칠지라도 이게 나의 풀코스. 멈추지 말고 달려 그저 편에 날 기다리는 너를 향해서 산이란 미지의 길 그저 달리고 또 달리는 나를 위하여. 반환점 네,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8988님, 오래 걸으면 발목이 찌릿찌릿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파스를 붙이면 좋을까요? 아니면 찜질을 하는 게 좋을까요? 또 찜질을 한다면 언제 냉찜질을 하고 언제 온찜질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네. 발목이 찌릿찌릿할 때가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것도 통증에 가까운데요. 운동을 하실 때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까지 일단 운동을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네. 그래도 뭐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시면 그때는 발목을 한번 만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증을 느껴지지 않는 발목이랑 통증을 느끼는 발목이랑 만져봤을 때 열감이 확실하게 느껴지신다면 그때는 냉찜질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네. 냉찜질의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최대한 자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많이는 한 번의 많이가 아니라 10분, 15분을 하루에 몇 번이나 자주 좀 해주라는 자주 말씀이시죠? 많이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어떤 돈이 들어가는 치료보다도 사실 냉찜질만 잘 해주셔도 통증이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렇게 해도 통증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면 파스를 붙이는 것은 저는 잘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파스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진통 소염 효과가 있어서 당장의 아픔을 덜 느끼긴 해줄 수 있지만 그 상태로 쉬시면 괜찮은데 활동을 더 많이 하시게 되면 오히려 파스를 떼고 났을 때 더 큰 통증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네. 4817님, 발가락이 편해서요. 니트 재질로 된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요.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또 러닝화가 아닌 일반 운동화를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도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네, 요 니트 재질로 된 운동화가 예쁘기도 하고 많이들 신으시는데요. 네. 사실 이 운동화라는 것 자체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다 보면 발볼이 드러난다든지 발목을 잡아주는 부분이 좀 헐거워진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이런 니트 재질로 된 운동화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약하다고 더 볼 수 빨리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큰 활동을 하지 않고 좀 예쁘게 신으실 때는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는 사실 좀 단단한 운동화를 신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운동화, 특히 이제 일반 운동화를 고르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사실 신었을 때 발이 아픈 곳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발볼이 넓은 분도 있고 발볼이 좁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발 형태에 맞는 신발을 고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514님,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운동을 잘 안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골절이 더 걱정이라고 자꾸 핑계를 대시고요. 평소에는 좀 많이 걷는 편이시긴 하지만 자꾸 생활 속에서 충분히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게 운동이 되는 게 맞나요? 하셨어요. 가장 어려우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노동이랑 운동은 일단 절대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움직이는 정도는 사실 운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적응되지 않은 정도의 강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퇴근길에 걸으시거나 밤에 나가서 산책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분 전환은 되지만 운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힘든 정도로 땀을 네. 흘리거나 심박수가 좀 올라가는 정도로 운동 강도를 설정해서 운동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임재희님은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걸음을 걷기 시작하고 5분 정도 경과한 후부터 계속 한쪽 발바닥에 통증이 심합니다. 계속 걸으면 통증이 계속되고요. 멈추면 또 통증은 감소하고 사라져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요?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나쁜 감각으로만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몸에서 보내는 살려달라는 신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분 정도 경과 후에 통증이 생기고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것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쉰다고 해서 통증이 줄어든다고 자꾸 반복적으로 걷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뭐 좀 제대로 진단받을 수 있는 곳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원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능운동재활협회 한석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